안녕하세요. 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. 이번 시간엔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변액 종신은 사실상 변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변액 종신보험이 펀드들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성, 어떤 그 수익성 있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변액 상품이라고 기대를 하고 가입을 하십니다. 그러나 변액 종신은 수익을 기대하기가 몹시 매우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변액 상품을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를 검토하시는 게 매우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하나씩 뜯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흔히 말하는 그 투자성 있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 상품, 이제는 이런 변액 상품은 변액 저축이다라고 통칭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변액 종신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변액 저축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변액 종신은 그 상품의 목적 자체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변액 저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,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펀드들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.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을 크게 차이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사업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수수료 부분인데요. 첫 번째 수수료에서도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사업비입니다. 사업비라는 것은 고객이 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일단 입장료 떼듯이 보험사가 떼가는 돈을 그런 식의 수수료 방식을 사업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. 사업비 자체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사실 장기 상품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. 이건 제가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, 자, 변액 종신은 사업비가 약 40% 내외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. 물론 사업비가 뭐 상품에 따라서 또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약간씩 좀 다릅니다만,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%대, 많으면 50%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. 사업비는 사실 이제 보험사에서는 영업비밀이다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, 금감원에서도 변액 종신의 사업비는 공개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상품의 운용이라든가 해약환급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사업비는 최소한 30-40%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변액 저축 상품, 제대로 된 변액 상품의 경우는 사업비가 약 8%, 7%, 8% 이 정도 수준입니다. 40%대의 변액 종신과 7%, 8%의 변액 저축은 그 사업비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.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상품에 각각 월납 100만 원씩 납입을 한다. 변액 종신도 저축인 줄 알고 가입하신 분들 많습니다. 100만 원씩 저축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변액 종신에는 실제 저축되는,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돌려받을 돈이 될 수 있는 그 원금이라 할 수 있는 것이 100만 원이 아니라 약 60만 원대 많이 저축이 된다. 실제로는 30만 원대에서 약 40만 원 그 이상, 40만 원대 또는 많게는 한 50만 원 가까이도 100만 원에서 차감이 되고 나머지 돈, 그러니 평균적으로 약 한 60만 원 정도가 저축이 된다. 거기에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반면에 변액 저축은 7%, 8% 정도의 사업비를 뗀, 그러니 내신 돈의 90%를 넘는 돈이 순수하게 저축이 되면서 90만 원이 넘는 돈에 이자가 붙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변액 종신과 변액 저축의 그 저축 효과는 하늘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또한 변액 종신이 제대로 된 변액 저축 상품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저축 효과가 나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품 안에 들어있는,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. 요새는 많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, 변액 종신의 경우 과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. 지금도 이제 그런 상품들이 많은데, 변액 종신은 변액이라기보다는
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통한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으로 사망보험금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, 편입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, 편입되어 있는 펀드들이 변액종신의 경우는 적게는 두세 가지, 뭐 많아봐야 한 10가지를 넘는 그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다. 요새는 좀 펀드들이 좀 많은 변액종신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, 가입하신 지 좀 몇 년 되셨다 그러면 10가지도 안 되는 그런 펀드들을 품고 있는 변액종신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반면에 물론 이것도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릅니다만, 제가 이제 주로 활용하는 좀 제대로 된 변액 저축 상품의 경우에, 이런 변액 저축 상품은 펀드가 20가지 이상, 30가지 이렇게 많은 펀드를 품고 있습니다. 시장은 계속 변화합니다. 불과 한 2년여 전만 하더라도, 1년여 전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날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, 지금 2,500선까지 깨지는 등 처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요. 그러면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다양한 펀드들이 편입되어 있으면 그 펀드들 중에서 시장의 어떤 기회에 맞는 펀드들을 골라서 바꿔가면서 수익률을 계속 추구하라는 것이 이 변액 상품의 이 취지인 건데요. 이 펀드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기는 좋겠죠. 펀드가 두세 가지밖에 안 된다, 10가지도 안 된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 국내 주식시장도 있을 수 있고, 미국 또는 중국, 신흥국, 또는 원자재, 또는 IT 성장주라든가 또는 천연가스라든가 다양한 그 시장의 그 지역과 국가 또는 섹터들, 다양한 시장의 변화들이 있습니다. 이 다양한 시장에서 그 기회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그 다양한 시장에 매칭되는 펀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겠죠. 그러니 펀드 숫자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변액 종신 상품은 사실상 그 펀드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이, 그 펀드들을 바꿔가면서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변액의 존재 이유인데, 그 이미 펀드 숫자가 적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변액 상품이다, 변액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. 반면에 이제 변액 저축은 펀드가 20가지, 30가지, 더 많은 건 40가지, 더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. 심지어 선진국의 진짜 원조 변액 상품들은요, 펀드가 200가지, 300가지 됩니다. 이게 진짜지만 우리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의 변액 상품들의 경우에도 어쨌든 한 30가지에 육박하는 그런 펀드들을 품고 있는 좋은 변액 상품들이 있습니다. 변액은 무조건 펀드의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변액 종신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는 거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이 펀드에 편입되어 있는 펀드의 숫자와 더불어서 변액 종신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또 치명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. 변액 종신은 목적이 뭐라고 했죠? 종신보험이에요. 결국에는 앞에 변액이 붙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좀 다른 모습 보이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다 보니 시장이 막 변동해서 이 변액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 적립금이 와장창 깨지는 걸 오히려 막아야 됩니다. 보험사 입장에서는.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 종신보험은 그 안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보태서 이 사망보험금을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펀드들을 통해서 적립금이 깨져버리면 보험사가 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고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사를 위해서 이 사망보험금을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서 펀드를 구성을 반드시 채권형을 50%에서 약 70% 정도를 무조건 펀드를 깔고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변액 상품에 있는 채권형 펀드는 아주 그 고수익의 채권형 펀드는 별로 없고요. 아주 안정적인 그런 채권형 펀드를 주로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국공채 채권형 펀드 또는 단기 채권형 펀드, 이런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를 50%, 70%를 반드시 깔아야 된다. 그러면 50%를 반드시 깔아야 된다고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나머지 50% 영역에서밖에 찾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주식형 펀드를 가지고 수익을 추구할 수 있을 때도 50%밖에 주식형 펀드를 구성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. 그럼 사업비 잔뜩 뗐죠. 펀드도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기회를 딱 매칭해가지고 진짜 기회가 되는 펀드를
고를 수도 없죠. 거기다가 채권형 펀드를 50%나 70%를 기본값으로 늘 깔고 가야 되고 이러면 수익을 어떻게 냅니까? 사실상 변액종신보험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채권형 펀드 의무 투입 비율이라는 것이 결정적인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. 반면에 변액 저축 상품, 제대로 된 변액 저축 상품의 경우는 그 채권형 펀드 의무 투입 비율이 없습니다. 그래서 방어할 때야 물론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될 때 방어를 하려면 채권형 펀드 100% 다 넣으면 되죠. 그건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러나 시장이 상당한 수익이 예상이 된다. 최근의 경험에서는 2020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3월, 4월 시장이 와장창 깨지고 다시 5월달 상승반전을 할 때 이때 같은 경우에 주식형 펀드를 100%를 넣어야 되겠죠. 바닥에서는. 그럴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때 주식형 펀드를 100% 넣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왜? 우리는 변액 저축 상품을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,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. 그래서 채권형 펀드 의무 투입 비율이 50% 또는 70%가 되는 변액 종신으로는 수익 내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, 불가능하다. 그런데 변액 저축 상품은 채권형 펀드 의무 투입 비율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 기회를 찾아서 주식형 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액 종신보험은 사업비로 절반 가까운 돈, 고객이 납입한 돈의 절반 가까운 돈을 차감을 하고,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비에 위험보험료까지 좀 포함이 됩니다만 사업비 등으로 고객이 납입한 돈의 절반 가까이를 일단 떼고 나머지 약 60% 정도가 저축되고 투자가 실질적으로 되게 되고요. 그리고 고를 수 있는 펀드 숫자가 상당히 적은 데다가 그나마도 채권형 펀드를 50%, 70% 의무적으로 늘 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납입한 돈에서 아주 일부, 아주 적은 돈으로만 주식형 펀드로 투입을 해서 시장 기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그걸로는 이 상품 전체에서 고객이 낸 자금 전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것은 결국에는 고를 수 있는 펀드도 적고 펀드 투입 비율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펀드들을 관리한다, 즉 펀드 변경을 하거나 추가 납입하거나 중도 인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부리려고 해도 부릴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다 보니 관리 효과는 떨어지고 원금 도달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. 변액종신보험은 납입기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그 납입기간 내에 원금 도달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반면에 변액저축, 제대로 된 변액저축 상품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매우 낮습니다. 10%도 되지 않고요.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사업비 방식이 아닌 연보수 방식인 그럼 펀드가 더 유리한 게 아니냐, 일반 펀드. 그렇지 않습니다.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건데요. 아무튼 변액종신과 비교해서 변액저축은 사업비가 10%도 되지 않습니다.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. 거기다가 펀드가 20가지, 30가지 아주 많은 펀드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그 시장들 속에서 그 수익의 기회를 찾고 이 펀드들을 매칭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의무 투입 비율, 채권형 펀드 의무 투입 비율이 없기 때문에 펀드 변경이라든지 중도 인출이라든지 추가 납입이라든지 이런 펀드 관리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 수익률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상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변액저축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원금 도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제 고객들은 이미 빠른 원금 도달이라든지 많은 수익들을 경험을 하고 계신데요. 이제 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의 변액이 진짜 구제불능인 상품이라면 빨리 해지를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곳에 여러분들의 돈을 다시 재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상품을 갖고 계셨지만 관리가 부재해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었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변액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욱의 변액의 달인
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. 그래야 제가 앞으로 이 변액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의 변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짜 자산관리 비법, 기법, 실용적인 방법론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시간을 빠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변액종신으로는 변액이라는 이름 때문에 속을 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변액을 활용하시려면 제대로 된 변액저축, 앞으로 어떤 게 더 제대로 된 변액저축 상품인지도 하나하나 말씀드려 나가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